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한자를 한번 원리 설명을 차근차근 해서 새롭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한자인데요. 자,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한자랑 받침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단맛, 단 것을 받침대 위에다가 뭐 이제 사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받침대 이제 위에다가 이제 어떠한 사냥감이나 어떠한 사람을 유인한다. 그래서 그것을 유인한다. 라고 해서 그것 기자. 라고 해가 영어로는 디스? 이런 느낌의 뉘앙스예요. 네, 그것 그 기자. 그것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네, 그것. 그것이란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자, 여기서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자, 이거 모자라다는 뜻이거든요. 자, 모자라다는 뜻으로서 자,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모지르게 속인 거나 누군가를 기만한다. 속일 기자. 네, 속일 기자가 됐고요. 근데 이거는 하품음자라고도 해가지고요. 하품음자라고 해서 자, 하품은 입으로 하죠. 입으로써 어떠한 그것을 사기쳐서 속인다. 속일 기자. 그래서 누군가를 기만하다. 아니면 사기를 치다.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 때 쓰고요. 그리고 그 달을 하루 이틀 세 가지고 어떠한 기간을 정해놓고 셌다는 거예요. 기간 기자. 기약할 기자. 어떠한 기간이 있다는 거는 이제 기약하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기간. 난 너한테 기대하고 있어. 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 자, 그 다음 한자 볼게요.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바탕에 흙으로써 어떠한 그 바탕을 어떠한 바탕에 기초를 쌓은 거예요. 기초. 터를 쌓는다고 하죠. 터. 기자. 그래서 기초라는 단어를 만들 때 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나무와 관련된 한자겠죠? 나무 목자니까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그것. 자, 나무로 만든 것 중에서 이제 장기, 바둑기자입니다. 자, 바둑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같이 단단한 걸로 만들지만 그 바둑판 같은 거는 나무로 만들죠. 그래서 나무라는 뜻이 들어갔고 이제 기원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써요. 이제 기원할 때 기원자가 학원할 때 쓰는 그 원자, 지원자를 써서 이제 기원이라는 건 이제 요즘에는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이제 바둑학원을 기원이라고 했거든요. 그 기원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이 장기랑 바둑기자가 들어가요. 그 이한자 같은 경우에는 사슴이란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사슴과 관련된 한자긴 한데 자, 사슴과에서 파생시킨 자, 이거 그 기자죠? 이 기자를 그대로 쓰기 위해서 기라고 이렇게 적은 거고 자, 사슴과 비슷한 동물 중에 하나인 기린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린기자고 기린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한자 볼게요.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땅에 여러가지 작물을 심어 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한자는 밭 전자인데요. 자, 이 한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떠한 밭에다가 이렇게 싹이 난 상황이에요. 싹이거든요. 싹이 난 거는 어떠한 이유로 난 건지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말미암을 이유 까닭 유자. 까닭을 모르겠다. 뭐 이러한 뜻으로 쓰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유래, 이유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하고요. 자,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나면 싹이고 아래쪽으로 나면 어떠한 밭의 뿌리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가장 처음으로 나왔다 해서 첫째 갑자 혹은 갑옷 갑자. 그래서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옷, 이제 갑을 병정 있죠. 갑을 병정할 때 이 갑에 해당되는 게 이제 첫째 천간갑 해가지고 첫째 천간갑지. 왜 첫째란 뜻이냐면 갑을 병정할 때 썼던 이 갑이 첫 번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사람 이름에도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자, 말이란 뜻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꺾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말하면서 일자로 이렇게 펴듯이 말하는 원숭이. 원숭이란 뜻도 있고, 뭐 이제 성씨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성씨, 신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축이묘 진사음이 신유술해죠. 신이 9번째이기 때문에 9번째 지지 신자도 같이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자와 관련된 한자를 한번 해보면요. 자, 사람 그 한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자, 이게 신이라고 읽혔죠. 형성자의 원리. 이제 모양에 해당되는 한자와 뜻에 해당되는 한자, 뜻이나 음에 해당되는 한자가 만나서 새로운 한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 신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건 곤이라고 좀 다르게 읽히지만요. 그래서 이거는 뜻이랑 뜻 글자가 합쳐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건 회의자. 회의자와 형성자와 관련된 거는 정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신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신자겠죠. 그래가지고 자, 어떠한 사람이 자, 이거 별신자도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신자도 되기 때문에 원숭이신 별신. 그래가지고 원숭이가 어떠한 물건을 이렇게 쫙 늘어가지고 펴다란 뜻으로도 이렇게 확장시켜서 외울 수가 있겠죠. 펴다란 뜻으로 이제 보통 쓰여요. 그래서 한자의 일부가 됐을 때는요. 사람이 무언가를 펴서 무언가를 늘린다. 느린 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신축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신축성. 그리고 이 한자는 이제 보다 이제 가시죠. 네. 신이란 뜻과 보다란 뜻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한자예요. 그래서 어떠한 신이 이제 모습을 펴서 나타나는데 자, 신적인 모습이 나타나면 어떻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귀신이라고 생각하겠죠. 귀신 신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자 같은 경우는 신령, 되게 신비스럽다 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 땅과 관련된 거는 자, 땅에서 무언가 광활하게 펼쳐졌어요. 그래서 더 넓은 땅이 됐다고 해서 땅 곤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실이죠. 실이기 때문에 이제 실로 무언가 늘려서 이제 비싼 양복 같은 걸 만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생각해서 이제 만든 풀이법인데요.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해석법이 있고 이제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해석법이 있는데 이제 결국엔 사람마다 이제 자기만의 느끼는 경험이나 이제 감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참고하고 거기에다 자신만의 경험을 녹여내서 한자를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 시를 이제 길게 늘려가지고 양복을 만들었는데 그 양복을 입은 신자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간에 신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신사숙녀 여러분한테 쓰는 그 신사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이 한자는 입구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입으로 길게 늘려서 신음을 한다. 신음할 신자. 신음하는
한자와 신음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한자는 풀초자죠? 이 한자가 들어가게 되면 풀의 이름, 풀, 약초, 꽃, 꽃의 종류랑 관련돼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가지고 밭에서 싹이 나온 모습을 본따 가지고 이 한자는 싹 묘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밭이죠? 밭인데, 자, 밭은 밭인데 물을 밭에다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만들어낸 논이란 뜻이에요. 논, 답이라는 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논답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이 한자를 사용하고요. 여기에 밭전자에 한획이 빠졌죠? 그래서 이거는 날 일자가 됐어요. 해의 모습을 본따서요. 그래서 자, 물에 햇볕이 들어서 증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이제 수증기로 올라가면서 활발해졌습니다. 활발할 탁자. 이러한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다가 발, 이제 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발이란 뜻도 있고 발로 걷다란 뜻이겠죠. 걷거나 뛰다. 그래서 발족자가 들어간 한자는 보통 이제 발로서 무언가를 행동하는 것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발로서 활발하게 어딘가를 향해 밟아나간다, 밟을 탁자. 그래서 현장 답사 있죠. 무언가를 답습하다. 답사, 답습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인자 비슷하게 생겼죠. 사람 그 사이에 이제 이리저리 끼인 모습, 끼일 개자입니다. 그 여기에 밭전자가 들어가지고 밭에 끼어서 어떠한 밭이 있는데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떠한 경계를 만들었어요. 경계, 세개 개자. 어떠한 경계는, 자, 경계로 나눴다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영역을 나눴다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세계라는 뜻도 있어요. 세계, 개자. 그래서 세계라는 단어를 만들 때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육달월이죠.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달에 이제 사람의 신체 중에서 밭과 같이 되게 넓은 그 넓은 공간을 갖고 있다는 위란 뜻이 됐어요. 밥통이자. 그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 그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기관 중에 하나인 위가 있죠. 그 위를 만드는 그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말하다는 뜻이 됐어요. 자, 이 한자가 위라는 의미로 익혔기 때문에 이것도 위라고 쓰겠죠. 그래서 말하는 것을 마치 소화시키듯이 이해되게 무언가 이르렀다. 이를 위자가 돼서 소위 무엇 하다 할 때 그 소위 이른바라는 의미를 만들 때 쓰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이 한자는요, 한 사람, 자, 입구가 있는데요. 입구자는 입이기 때문에 사람입, 그래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밭에서 먹고, 자, 밭에서 난 농작물만으로도 배부름을 이렇게 느낀다. 배가 찼다는 뜻이죠. 찰, 복자. 네. 이런 느낌의 뉘앙스예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신이죠. 보다 신이란 뜻의 한자예요. 그래서 신이 무언가를
채워다 주는 일종의 복 같은 거예요. 복. 그래서 축복하다, 복권,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수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건으로 어떠한 전체 길이의 찬 영역을 이렇게 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넓이 폭이 됐습니다. 수건 같은 천 혹은 자 같은 걸로 이렇게 쟀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넓이 폭. 그래서 가로, 세로, 폭을 말해보세요. 네, 할 때 그 폭이라는 단어. 그리고 대폭,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할 때 그 폭, 넓이라는 뜻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넓이 폭자가 됐고요. 그리고 어떠한 차 있는, 가득 찼는데 뭔가가, 자, 이거 칼이거든요. 칼도 오른쪽에 들어간 방이에요. 칼도 방이에요. 그래서 칼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져 가지고 칼로 이렇게 잘라내 가지고 원래 이게 1등급이었는데 이제 이게 2동각이 난 거죠. 그래서 차선책인 2등급이 됐어요. 그래서 버금. 버금은 2등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버금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집인데요. 집 중에서도 지붕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그 지붕 중에 하나인 집면이라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집과 관련된 한자가 항상 만들어진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집에 재물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겠어요? 부자겠죠? 그래서 부자, 넉넉할 부자. 그래서 풍부하다, 대부, 네, 큰 부자란 뜻이겠죠. 그래서 풍부하다, 대부, 그리고 부자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이 밭전자에 대해서 또 추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밭이 이렇게 실로서 이렇게 영역을 나눴어요. 근데 그 실로서 나눠놓은 영역이 되게 가느다, 가느세자. 네, 가느다란 뜻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이란 뜻도 있지만, 자, 실로 연결해가지고 옷을 만들죠. 그 옷을 이렇게 실로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 연결하다, 이러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가지고 가느다란 뜻의 가느세자예요. 그래서 세균, 가느니까요. 그리고 세밀하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근데 그 실이 어떠한 밭에 실타래가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누적해서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석이 돼가지고요. 여러, 누적할 루, 루나 혹은 누겠죠. 그래서 누적되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밭에서 어떠한 작물이 나올까? 자, 마음심자죠. 사람의 감정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밭에 그 마음으로 여러 가지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어떠한 작물을 심을까? 과연 이 작물에서 뭐가 잘 나올까? 그래서 생각할 사자. 여기에 여자냐자가 들어가가지고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그래서 시집갈 시자가 됐습니다. 이 한자는. 그리고 힘력자죠. 자, 밭에서 힘을 쓰는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남자겠죠. 요즘은 이제
남자랑 여자랑 같이 일한다고는 하지만 옛날에는 남성이 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남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건 델화자의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밭에, 자, 밭은 정해진 농작물을 가지고 이렇게 잘 나와야 되는데, 근데 무언가가 다른 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밭에 작물이 뭐 흉년이 되거나 잘 나오지 않을까봐 두려워한다. 두려워할 왜. 그래서 경외롭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할 때 쓰는 한자가 이 한자입니다. 그리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요, 마을이란 뜻이거든요. 마을, 리자인데 여기에다가 어떠한, 자, 이거 아침단자. 아침단자에, 자, 아침마다 그날 걸어가야 될 마을, 거리, 거리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헤아린다. 헤아린 양자가 됐고요. 여기에 쌀이란 뜻이 들어가가지고 어떠한 쌀을 헤아려가지고 일정량 곡식을 들여놨죠. 그래서 양식, 곡식, 양자가 됐습니다. 양곡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음 한자 한번 볼게요.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란 뜻입니다. 이 전답, 그러니까 밭에 있는 땅이, 자, 밭에 있는 땅이 어디겠어요? 보통 마을이 있겠죠? 그래서 마을이 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한자가 마을이란 뜻으로 해석이 된 거고요. 자, 이거는 구슬이란 뜻도 있고 임금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임금이란 뜻으로 쓰여가지고 왕이 마을을 이치에 맞게 다스린다. 이치, 다스릴 리자. 이론, 합리화시키다, 관리하다, 되게 많은 단어를 만들 때 쓰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흙이죠. 흙토자, 흙으로 마을 부근에 무언가를 묻는다. 묻을, 매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장시키다, 매물 비용 있죠. 매물,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이건 사람의 입는 옷을 나타내는 옷 매자예요. 이렇게 중간에 위쪽 아래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왼편으로서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개 다 옷이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옷처럼 둘러싸여진 마을처럼 무언가 속 안이란 뜻이에요. 속, 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겉표, 이 한자랑 반대되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이 한자는 안 했네요. 이 한자 같은 경우는 손이죠. 손으로, 자, 갑, 이거 1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제일 많이 힘을 주다. 손으로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무언가를 누르다. 누를 압자. 그래서 압류하다, 압송하다,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갑옷이란 뜻이거든요. 이쪽에 또 뭐가 나있죠. 갑옷으로 많은
병사들. 자, 병사들이 많으니까 어때요? 신분이 낮겠죠? 그래서 낮을 삐자, 천할 삐자, 낮다란 뜻이에요. 되게 무언가 기준에서. 그래가지고 여자가 낮은 계급이면 어떻게 써요? 여자, 종, 비. 노비라는 단어를 만들 때 이 한자를 사용하고요. 자, 돌석이죠? 돌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집니다. 돌로 어떻게 낮게 세운 비석이란 뜻입니다. 비석, 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일천천자죠. 숫자 천은 많다란 뜻이기 때문에 많다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마을리자죠. 마을로부터 되게 많은 것을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그 모은 게 되게 많겠죠? 그래서 무거워요. 무겁고 귀중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무언가 재물을 쌓죠. 쌓기 때문에 거듭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무겁고 귀중하고 거듭이란 뜻에서 무거울 중자. 그래가지고 거듭, 무언가 거듭되다, 혹은 귀중하다, 무겁다, 세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자, 별을 이렇게 나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 벼가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씨앗이 있어야 되겠죠? 씨앗. 씨앗 종자가 됐고, 어떠한 씨앗은 그 씨앗에서도 그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종류란 뜻의 종류, 종자. 그래서 멸종하다, 종 자체가 멸종한 거예요. 그리고 종류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쇠금자죠? 새로 만든 무언가예요. 그래서 새로 거듭해서 이렇게 깡깡 쳐가지고 종을 만들었네요. 쇠북, 종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겁다라는 뜻으로서 무거운 것도 힘을 쓰면서 무언가를 움직인다, 움직일, 동자가 됐고요. 여기에 사람의 감정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져 들어가가지고 자, 마음이 움직일 정도로 그 사람이 되게 애통해하는 거예요. 애통할 통자. 애통하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이요. 1급 한자입니다. 여기 있는 것도 다 1급 한자예요. 그래서 자, 사람의 신체 중에서 무겁게 무언가가 부스럼이 났어요. 부스럼 종자가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듭 쌓여있는 거죠. 거듭 쌓여있는 거를 이렇게 위에 있는 풀떼기로 무언가 감췄다는 겁니다. 감출, 동자가 됐죠. 골동품 가게를 만들 때, 이 단어를 만들 때 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말미암을 유자죠. 이 한자들과 관련된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삼수변이 들어가가지고 물을 말미암아서 나오는 기름 유자입니다. 유가, 원유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하고요.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손이죠. 손으로 말미암아서, 말미암다란 건 무언가 이제 이유, 근거를 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을 말미암아서 무언가를 뽑는다, 뽑을 숫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한자는 대나무 가지고, 대나무 죽이죠. 대나무를 말미암아서 만든 피리 적자입니다.
경적 소리, 호적 소리, 그쵸?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나무가 들어가가지고 나무를 말미암아 만들어진 유자, 유자나무 유자가 됐고요. 그리고 옷을 말미암아 어떠한 소매가 만들어졌습니다. 소매 숫자, 수수방관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 수레를 말미암아 가지고 어떠한 건물의 중요한 한 축, 굴대란 뜻의 굴대 축자가 또 만들어집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한데요. 자, 마을에 서 있는 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 동자예요. 그래서 이게 동으로 읽혔기 때문에 동, 이건 당이라고 했지만요. 이건 동과 비슷한 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쪽에 세북종자라고 나와 있었죠? 네. 이 세북종자가 무걸중자로도 쓰이지만 아이동자를 써가지고 똑같이 세북종자라는 한자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한자는 자명종식이 할 때 자명종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이거는 아이가 손으로 무언가를 치다, 칠 땅자라고 해서 당구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아이의 그 눈, 아이의 눈에 그 눈동자를 뜻해서 눈동자, 동자. 그래서 눈동자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 아이가 마음으로 무언가를 동경하다, 동경할 동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경하다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아, 이 부분도 안 했군요. 자, 이거는 집. 집에서 어떠한 하나를 말미암아서 이제 어떠한 것을 삼가다, 삼갈, 인자. 그리고 호랑이를 삼가하기 때문에 범, 인자. 호랑이란 뜻을 만들 때 이 한자를 써요. 그 범은 자축인묘 진사함이 신유술의 중에 세 번째죠. 셋째 지지 인자. 여기에다가 물이란 뜻이 들어가가지고, 자, 물로 무언가를 삼가는 모양으로 어떠한 주장을 펴고 설명하다. 이제 펼연 설명할 연자, 부연 설명이란 단어라던가 연극, 연기, 무언가를 이제 설명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할게요. 모두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